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가진 미국 전투기를 놔두고 한국 전투기를 구매한다고요? 현재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필리핀은 긴급 상황에서 최강 미국 전투기가 아닌 한국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중국의 침공을 앞두고 이러한 무리한 선택을 한 이유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필리핀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자세한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게 만든 걱정이 오늘 아침에도 저를 따라와서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공군 본부의 밝은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반짝이는 바닥에 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복도에 걸린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공 역사 사진들이 지나쳤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사진 속 오래된 항공기들은 오히려 제 걱정을 더 키웠어요. 제 이름은 마티아스 에밀리오 라몬 대령이고 제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어요. 필리핀 공군의 전략 기획 책임자로서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나라를 지켜줄 전투기를 선택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큰 창문 앞에 멈춰서서 본부 활주로를 내려다봤어요. 거기에는 F5 전투기 세대가 서 있었는데 바렌 페인트가 기체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비행기들은 우리 젊은 조종사들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 옆에 있는 소규모의 F-16 함대도 별로 나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활동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보고서의 수치들을 보니 속이 답답해졌어요. 중국 선박들이 이전보다 훨씬 자주 우리의 영해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라몬 대령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산토스 대위가 서류를 들고 급히 복도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대령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산토스 대위가 가져온 폴더 안에는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있었어요. 중국이 분쟁 지역에 만들어낸 인공섬들의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평범한 레이더가 아니었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항공기도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었죠. 지금 우리가 가진 전투기로는 이 현대 방어망을 상대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무거운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중에 먼지 입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벽에는 필리핀 지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7,6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낡은 장비로 이렇게 넓은 지역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에서 새로운 이메일 알림음이 들렸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문서가 도착했더라고요. 바로 새로운 전투기 프로그램의 공식 최종 후보 목록이었어요. 최종 후보는 2대뿐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운용 중인 F-16의 업그레이드 버전과 첨단 기술을 저렴한 가격에 약속하는 한국의 K-21.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으니 아버지가 오래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공군에 몸담으셨고 지금도 활주로에 서 있는 바로 그 F-5 전투기를 조종하셨었죠. 마티아스, 아버지가 그러셨죠.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란다. 이번 선택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F-16은 오래된 친구 같았어요. 그 성능과 한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었고 조종사들도 이미 익숙했으며 정비사들 역시 잘 다룰 줄 알았거든요. 오랜 기간 우리의 동맹국들도 성공적으로 써왔던 기종이라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KF-21도 있잖아요. 스크린에 띄워놓은 한 것인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이 전투기를 설계할 때 스텔스 기능을 중점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설치한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한 것인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였죠. 비행거리와 속도도 지금 우리가 가진 전투기들보다 뛰어났고 고성능 컴퓨터를 탑재해서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가격도 더 저렴해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의구심이 생겼어요. 한국은 이런 첨단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 팔아본 적이 없잖아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 선택에 제 경력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력도 걸려 있는 거였어요.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이 끊겼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죠. 리베라 장군님, 제 상관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마티아스 국방부 장관님이 이달 말까지 우리 추천안을 원하신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가리켰어요. 장군님, 현재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만 둘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F-16은 검증된 기종이지만 노후화가 심합니다. KF-21은 유망하지만 아직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두 전투기의 성능을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군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평가 방문 계획서를 작성하게.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지. 그리고 마티아스, 이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게.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를 사는 게 아니야. 나라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지. 장군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며 이번 결정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중국 선박들이 우리 국경을 시험하며 우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새 문서를 열고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의 안보를 더는 미룰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책상에 앉아서 두 전투기의 기술 보고서를 펼쳐놨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저는 보고서 세부 내용에 푹 빠져 있었어요. F-16 관련 파일은 임무 기록, 조종사들의 후기, 유지 보수 기록 등으로 가득 찬 두꺼운 자료였어요. 저는 그 내용들을 이미 다 꿰고 있었죠. 검증된 전투 기록, 믿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지원이라는 안도감까지. 모든 게 손에 잡힐 듯 명확했어요. 그런데도 KF-21 문서가 자꾸 제 눈길을 끌었어요. 페이지에 적힌 숫자들이 확 눈에 띄었거든요. 더 뛰어난 연료 효율, 첨단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스텔스 기능까지. 유지 보수 비용도 확실히 낮았어요. 대령님, 아직 여기 계세요? 그때 산토스 대위가 제 사무실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공부 좀 하고 있어, 대위. 제가 뻣뻣해진 목을 풀며 대답했어요. KF-2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산토스는 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어요. 대령님, 실례지만 왜 이걸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F-16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친구 아닙니까? 이미 검증된 기체죠. 그런데 한국은, 그는 말을 신중히 고르더니 이어 말했어요. 그들은 이 분야에서 신참입니다. 그의 말은 제가 회의실과 복도를 오가며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KF-21의 가능성을 놓을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대담한 요청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죠. 한국 KF-21 시설의 기술평가 방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 놀랍게도 승인이 났어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마티아스, 그녀는 항상 진지한 순간에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행 가방을 싸면서 그녀의 말을 곱씹었어요. 우리 조종사들에게 가장 좋은 전투기를 제공해야 해요. 정치적으로 편리한 선택이 아니라. 저는 정장을 조심스럽게 접으면서 대답했어요. 직접 그 전투기를 봐야겠어요. 비행 전날 밤 저는 뒷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공군에서 25년을 보내면서 제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KF-21은 저를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마치 멀리서 점점 강해지는 라디오 신호 같았죠. 우리의 낡아가는 전투기들로는 더 이상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확실히 판도를 바꿀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비행 당일 아침, 저는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일찍 도착했어요. 떠오르는 태양이 분홍빛과 금빛으로 하늘을 물들였는데 그 모습이 우리 국기의 색깔을 떠올리게 했어요.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KF-21의 사진을 태블릿으로 스크롤하며 살펴봤어요. 뒤로 날렵하게 접힌 날개와 세련된 기수 디자인은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마닐라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어요. 제 머릿속은 우리 공군의 젊은 조종사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우리가 선택한 어떤 전투기를 조종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것을 제공해야 했죠. 그런데 그 최고의 선택이 과연 이 새로운 한국산 전투기일까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직접 확인할 시간이 왔다는 거요. 아침 햇살이 사천 공군기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가 경납고로 들어서며 콘크리트 위로 신발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나라의 국방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죠. 공기에는 익숙한 제트 연료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몇 년 만에 느껴보는 흥분감이 감돌았어요. 라몬 대령님, 사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KF-21 프로그램의 수석 엔지니어 김 박사가 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단단한 악수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저를 바로 편안하게 해줬어요. 보라매가 어떤 기체인지 볼 준비 되셨나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저음의 우렁찬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뒤돌아보니 KF-21이 활주로로 천천히 나오고 있었고 그 세련된 기체가 아침 햇살을 받고 빛나고 있었어요. 기존에 제가 익숙했던 덩치 큰 전투기들과는 달리 보라매는 우아하고 마치 새처럼 날렵한 모습이었어요. 매끄럽게 이어진 곡선과 신중하게 설계된 외형에서 스텔스 기능을 위한 설계가 드러났죠. 보세요. 이 레이더 흡수 소재가 기체 구조에 내장되어 있어요. 김 박사가 기체 곳곳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단순히 코팅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전투기의 기본 DNA에 녹아들어 있어요. 조종사인 이대위가 조종석에서 우리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몇 초 후 KF-21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작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예상했던 날카롭고 폭발적인 소리가 아니라 고도로 세련되고 강력한 울림 같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걸 느끼게 해줬죠. 전투기는 활주로를 따라 빠르게 가속하며 강력한 기체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게 이륙했어요. 기체가 상승하는 동안에도 다른 전투기들에서 가끔 보이던 흔들림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이걸 보세요. 김 박사가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대위는 KF-21로 여러 고난도 비행 기동을 선보였는데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전투기가 회전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러시아의 최고 전투기들에서나 볼 수 있던 코브라 기동을 완벽히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전투기가 기체의 코를 하늘로 세운 채로 앞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이런 기동은 컴퓨터 시스템이 조종사가 실수로 실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해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기체가 조종사의 명령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지예요. 마치 조종사의 몸 일부처럼 움직이거든요. 시연은 모의 공중전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구매를 고려 중이던 F-16 전투기 2대가 KF-21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마치 명장이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는 듯했어요. 보라매는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이라도 하는 듯 항상 우위를 점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2대를 동시에 추적하는 거죠?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김 박사는 여러 각도에서 공중전을 보여주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KF-21의 레이더 시스템은 동시에 20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른 항공기나 지상 통제소와 공유한다는 점이죠. 공중 시연이 끝난 후 저는 전투기를 가까이서 살펴볼 기회를 잡았어요. 조종석에서 내린 이대위는 얼굴에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가장 좋은 점은요, 그가 기체 옆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게 조종하기 엄청나게 쉽다는 거예요. 조작이 직관적이고 컴퓨터가 조종을 도와주지만 조종권을 빼앗진 않아요. 정비팀은 전투기의 여러 부품을 얼마나 빨리 교체할 수 있는지도 보여줬어요. 전 장비 모듈을 분리하고 교체하는데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기존 전투기들에서는 몇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거든요. KF-21은 실전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했어요. 수석 정비사 박 씨가 설명했어요. 전투 중에는 긴 정비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1분 1초가 중요하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팀원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자부심이었어요. 엔지니어부터 정비사까지 모두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적 도약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훑어보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KF-21이 석양 아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이 전투기들이 필리핀의 하늘을 순찰하며 우리의 영해를 보호하고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협력을 제안하는 겁니다.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우리 팀으로부터 배워서 나중엔 함께 미래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사천을 떠날 준비를 하며 지상팀이 KF-21을 다음날 비행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전투기는 석양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한 국가가 한계를 뛰어넘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죠. 저는 한국에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왔어요. 떠날 땐 단순한 답을 얻는 것보다 더 값진 걸 얻었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얻었어요. 공군 본부의 회의실은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표정을 한 고위급 장교들로 가득 찼어요.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이 빛에 비쳤고 제 뒤로는 KF-21에 대한 발표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어요. 한국 전투기는 모든 부문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며 시험 비행 데이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 레이더 시스템은 현재 우리 전투기의 2배 거리에서 다수 목표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엔진 유지 보수 비용은 F-16보다 30% 낮습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베테랑 파일럿 산토스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마티아스, 신뢰를 무릅쓰고 묻겠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미국 전투기를 사용해왔어요. 우리 조종사들은 F-16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죠.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걸 왜 고쳐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령님. 우리의 이웃들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 중입니다. 어제의 기술로 우리의 영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회의장은 갑자기 열띤 논쟁으로 들끓기 시작했어요. 몇몇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공군 참모총장이신 크루즈 장군은 방의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는데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리베라 소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죠. 하지만 한국이요? 그들은 전투기 개발에 새로 진입한 국가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인상적인 시범 비행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끔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협력의 기회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엔지니어를 훈련시키고 기술을 공유하며 우리가 자체 항공우주 산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휴식 시간을 가졌지만 식당에서도 논쟁은 계속됐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혼자 앉아 오후 세션을 준비하며 제 노트를 검토했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중요한 뉴스 알림이었고 이는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돌아와 제 휴대폰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모두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며 장교들이 다시 회의실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화면에는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됐어요.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J-35가 공중 기동을 하던 중 갑자기 왼쪽 엔진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검은 연기가 비행기 뒤로 길게 이어졌고 항공기는 급격히 추락했어요. 조종사는 간신히 탈출했지만 전투기는 불길에 휩싸여 추락했어요. 그 실패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위험성을 바로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전투기에 도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리베라 소령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F-16은 실전에서 검증된 기종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우리 해안경비대에서 보낸 영상이었어요. 중국 순찰선이 남중국해에서 우리 함정 중 하나 가까이에서 공격적인 선의 기동을 한 장면이었어요. 불과 몇 미터 차이로 충돌을 피한 상황이었죠. 사건은 불과 1시간 전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2번 재생한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이게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F-16은 훌륭한 전투기지만
1970년대에 설계됐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방어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마침내 크루즈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라몬 대령, 당신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했군요. 하지만 나는 말과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확신이 필요해요. 장군님, 한국으로 가는 출장 일정을 잡겠습니다. 우리의 최고 조종사와 엔지니어 그리고 회의적인 사람들까지 데려가죠. 장군님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렇게까지 이 전투기를 확신한다는 건가요? 네, 확신합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판매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어요. 일정을 잡으세요. KF-21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최고의 경험을 가진 장교들을 이번 출장에 포함시키세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면 반드시 확신을 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교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오늘 있었던 일들을 논의했어요. 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피곤하지만 희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리베라 소령이 제가 나가려는 찰나에 다가왔어요. 마티아스, 여전히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지만 이번에는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당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은 존중합니다. 한국에서 그 기적의 전투기를 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소령님. 익숙한 길만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걸 증명할 기회요. 그날 밤 한국 출장을 준비하며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저녁 뉴스는 남중국해에서의 근접 충돌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빠르게 해결책이 필요했죠. 화면에 떠 있는 KF-21의 사양을 보며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앞으로 몇 주간 우리의 용기와 신념이 시험대에 오를 거였어요. 하지만 별이 가득한 마닐라의 밤하늘 아래 집으로 향하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 공군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이 선택에 달려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걸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우리 대표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시설에 도착했어요. 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일이 바로 이 방문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어요. KF-21 프로그램의 수석 엔지니어인 김진호 박사가 깊게 허리를 숙이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의 열정이 정말 전염성이 있었는지 우리 대표단 중 몇몇이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자, 먼저 주요 시험 시설부터 보시죠. 김 박사가 말하며 우리를 자동문을 지나 안내했어요. 거대한 경납고 안에는 KF 전투기 3대가 있었고 어두운 회색 외장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산토스 장군도 작게 감탄하는 소리를 냈을 정도였어요. KF-21 2대가 활주로로 천천히 이동했고 엔진의 힘찬 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기동을 보여줬지만 금세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전투기들은 하늘에서 춤을 추듯 빽빽한 곡선을 그리고 급상승과 정교한 편대 비행을 선보였어요. 하이라이트는 모의 공중전이었어요. 선두에 있던 KF-21 한 대가 공중에서 멈추더니 뒤따르던 적기를 앞질러 뒤로 떨어져 완벽한 공격 위치를 잡더라고요. 저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추력 편향 기술입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전투기도 저런 걸 할 수 없어요. 대표단에서는 경탄 섞인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가장 회의적이었던 간부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판도가 바뀐 건 마지막 회의에서였어요.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서 KAI의 박 사장이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꺼운 폴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는 종합적인 계획을 제안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정비사와 조종사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필리핀의 정비시설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우리 엔지니어들이 향후 업그레이드와 개발에 참여할 기회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이 전투기를 유지보수하는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를 개선하는 법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박 사장은 설명했어요. 산토스 장군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관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간부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들뜬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떠날 준비를 할 때쯤 김 박사가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어요. 라모 대령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귀국이 겪고 있는 도전을 저희도 얼마 전까지 겪었어요. 그래서 KF-21을 만든 겁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마닐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동료들의 태도가 아주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산토스 장군은 몇 시간 동안 기술 문서를 꼼꼼히 검토했고 리베라 대령과 크루즈 소령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평소 말이 없는 레이스 대위조차 조종 후보 목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새 전투기를 사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일이었죠. 몇 달 동안 저를 따라다니던 회의적인 분위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더 강력한 무언가가 채우는 것 같았어요. 희망이요. KF-21은 그날 우리 대표단을 사로잡았어요. 제가 첫 방문 때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한국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하늘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로서 더 강해지는 방법을요. 마닐라의 불빛이 창 아래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역사를 만들 준비를 마쳤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뜨거운 태양 아래 달궈진 클락 공군기지 활주로 위에 서서 KF-21 전투기가 처음으로 필리핀 땅에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두운 회색 기체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였고 엔진 소리는 천둥처럼 울리다가 점점 부드러운 웅웅거림으로 바뀌면서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흥분으로 심장이 뛰었죠. 참 멋지지 않아요? 로사 산토스 대위가 제 옆에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비행기 한 대가 아니었어요. KF-21 전투기 12대 중 첫 번째였고 이 전투기들이 우리의 공군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죠. 이곳까지 오기 위해 걸어온 긴 여정과 수많은 열띤 토론과 의심들을 이겨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우리 조종사들이 새 전투기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뒤로 몇 주 동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어느 아침 디에고 크루즈 기술 중사가 KF-21 정비구역 안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는 전투기 시스템 위로 손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작업하고 있었죠. 불과 2주 전만 해도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걸 두려워하던 그였는데 이제는 노련한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한국 분들이 단순히 고치는 법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디에고가 말하며 여러 부품을 가리켰어요.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냥 레시피를 따라 요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요리를 배우는 느낌이에요. 한국과의 협력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우리 기술팀을 훈련하는 걸 넘어서 KF-21의 새로운 기능 개발에도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했어요. 우리 정비사들이 열대 지역에서 전투기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수정안을 제안했을 때 한국 팀은 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함께 개선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 영향은 공군을 넘어 더 넓은 곳까지 퍼져나갔어요. 지역 대학들이 한국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항공우주공학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했고 항공 분야에서 일하기를 꿈꾸던 젊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아침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중국 선박들이 스카버러 섬 주변 필리핀 영해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과거 같았으면 이런 소식에 긴장부터 됐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지휘센터에서 KF-21 두 대가 새벽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산토스 대위가 순찰 비행을 이끌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무전기 너머로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들렸어요. 전투기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은 금방 중국 선박들을 찾아냈어요. 우리 KF-21 전투기들이 선박 위로 낮게 비행하며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였죠. 중국 선박들은 곧 방향을 틀어 우리 영해를 벗어났어요. 한 발의 총성도
어떤 위협도 없었지만 우리 전투기들의 존재만으로도 대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온 군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우리 KF-21이 활약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죠. 주황빛 노을이 주기장 뒤편 하늘을 물들일 때 태국 장군이 제게 말했어요. 라몬 대령님, 대단히 대담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항공기를 보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겠군요. 우리도 비슷한 변화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단순히 더 나은 전투기를 가진 것 이상으로 더 큰 무언가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F-21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국가들끼리 협력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였죠. 첫 번째 KF-21이 도착한 지 1년이 지난 후 마지막 전투기의 도착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처음 날의 긴장과 설렘은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가 만들어낸 미래가 보였어요. 작은 나라들도 우정과 혁신을 통해 당당히 설 수 있다는 미래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대담한 선택이 가장 밝은 미래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요.